안녕하세요.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분산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그룹이 두 개 있을 때, 그죠? 그룹이 두 개 있을 때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t-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그룹이 3개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하는 분산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분산을 이용한 분석인데 실제로는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겁니다. 자, 평균을 검증하는데 왜 분산 분석이라고 할까요? 요번 주에 배우는 내용이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요. 좀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분산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올 거예요. 분산 분석이 뭐고, 그 다음에 이 분산 분석이 왜 나왔는지, 실험 계획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배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평균 차이를 하는데 왜 분산 분석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들, 이런 걸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웨이 분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웨이, 그룹이 하나 그러니까 그 그룹을 분석하는 변수가 하나 있을 때 쓰는 원웨이 안호화부터 시작을 해서 배워볼 거고요. 요번 주가 우리가 분산 분석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우리가 실습하고 이론을 배울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시간이 좀 돼 있을 거예요. 좀 오늘 어려운 개념, 그 다음에 수식도 좀 나와 있고 한데, 배우면서 식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 식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식을 통해서 계산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식이 또는 이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려면 정확하게 예제 데이터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결과가 결국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해석해 주기 위해서 뒤에 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할 때 수식 또는 이런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개념을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SPSS를 돌려서 p-value가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간단한데요.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식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습 들어가면 오히려 간단해요. p-value 값만 보면 되는데, 그런 p-value 값 또는 이런 데이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어떻게 나오고 왜 나오고 이런 게 왜 분산 분석에서 사용돼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실습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들이 앞에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잘 쫓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분산 분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산 분석. 자, 그런데 우리가 평균 차이를 우리가 본다 그랬는데 왜 분산 분석이라고 할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많이 궁금했어요. 우리는 지금 다 평균에 대한 차이 검증을 하는데 갑자기 그룹이 3개로 쪼갰더니 갑자기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analysis of variance 해서 분산을 이용한 분석이라는 의미인데 왜 분산 분석을 할까요? 그죠? 자,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테스트를 배웠죠. 두 개 그룹이 있을 때 t-테스트를 배웠으면 t-테스트를 여러 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의 차이를 보는데 왜 분산 분석이라고 우리가 하는 방법을 배울까요? 그죠? 궁금하죠? 그 다음에 t-테스트를 왜 여러 번 하지 않을까요? t-테스트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굳이 분산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t-테스트를 여러 번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도 되는데 충분히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룹이 3개일 때는 왜 분산 분석이라는 걸 하게 할까? 이거를 지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이 4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4개예요. 강남 매장, 강서 매장.
강동 매장, 그 다음에 강북 매장. 매장이 4개죠. 그러면 우리가 t테스트에서 지금까지 설명 들은 것처럼 그룹이 4개니까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했다고 했죠. 그러면 뭐죠? 모집단이 4개지요. 4개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대한 모집단이 있고요. 그죠? 강남에 모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38명만 뽑은 거고요. 강서에서도 모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2명만 표본으로 뽑은 거고요. 즉 4개의 모집단이 존재하는데 그 4개의 모집단에서 각각 모집단별로 우리가 표본을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데 강남하고 강서하고 t테스트를 한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서하고 강동도 한번 돌려줄 수가 있고요. 그죠? 총 4개죠? 그죠? 4개의 그룹에서 우리가 2개의 그룹씩 뽑아가지고 우리가 t테스트를 돌려야 되니까 4,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2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거 배웠죠? 옛날에. 그죠? 조합이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강남, 강서든 강서, 강남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조합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주게 되면 총 몇 번을 해줘야 되면요. t테스트를 6번을 해줘야 됩니다. 뭐 그럼 하면 되죠. 뭐 그죠? 그룹이 6개니까 t테스트를 6번 해주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t테스트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그죠? 귀무가설을 이렇게 한 번 해주고 2번 해주고 3번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귀무가설을 할 때 항상 100%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고 95% 수준에서 검증을 하고 그게 맞다 틀린자는 검증하죠. 그죠? 그래서 95%를 합니다. 그 95%보다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귀무가설이 틀렸다라고 검증을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00%라고 우리가 확신을 못 하잖아요. 그죠? 95%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100%라는 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값을 다 포함을 하고 있으면 100%니까 100%인데 그러면 통계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항상 95%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5%는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서 합니다.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일종 오류를 얼마 정도까지 범할 확률로 범하느냐? 그러면 95%를 뺀 나머지 5%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t테스트를 여러 번 해주게 되면은요,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계속 증가하게 돼요. 그죠? 그거를 본페로니 이니퀄리티라고 합니다. 본페론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이걸 증명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맥스 값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파가 0.05인데 그거를 우리가 6번 해주게 되면 맥스 값으로 해서 최대 30%까지 우리가 오차 범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무조건 30% 증가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가 가능성이 30% 최대, 왜냐면은 5%씩 우리가 최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5%가 오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도로 오류를 5%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최대 오류를 5%로 세팅했기 때문에 6번 오류가 최대한도로 나온다 그러면 최대 오류가 30%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95%부터 출발을 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30%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t테스트를 여러 번 하지 않고요. 집단이 3개 이상일 때는 모든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를 먼저 검증하고 그 다음에 같지 않다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그때 각 그룹을 2개씩 묶어가지고 평균을 잽니다. 그럼 왜 또 t테스트 하는 거랑 또 상관없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통계학자들이 그냥 안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분명히 이런 오류를 범할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고 당연히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룹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범할 확률이 증가하니까 이대로 t테스트를 하면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내놓은 게, 집단이 같은지를 분산을 이용해서 먼저 검증을 하고요. 분산을 이용을 했는데 만약에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면은 그때 t-테스트를 여러 번 하는데 그 t-테스트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조금 수정 보완을 했어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t-테스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집단의 분포의 가정을 모든 집단이 같은지를 검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틀리다라고 해서 집단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보정된, 수정된 그런 t-테스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각각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데 왜 분산을 이용을 하죠? 라고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자, 그래서 아노바라는 분산 분석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아노바라는 거는 평균이 아니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진 분산, 각 개체들의 분산인데 그룹 내의 분산들을 이용을 해서 평균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분산을 이용해서 딱 보실 때 분산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분산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각 개체 값들이 퍼진 정도가 분산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분산들을 볼 때, 자, 왼쪽에 있는 값, 오른쪽에 있는 값을 눈으로 볼게요. 눈으로 볼 때, 지금 딱 보니까 퍼져 있는 정도. 우리가 분산의 분포의 확률값에 퍼져 있는 정도를 가지고 95% 확률 범위를 한다라고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데이터에 흩어진 정도, 분산이 따라서 이 평균의 차이의 확률값이 영향을 받습니다. 눈으로 봐도 그렇죠. 자, 보면 이 분산, 평균값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규분포 모양, 분산, 정규분포 모양이 떨어진 분산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분산의 의미를 보면 이 두 개는 평균과 분산을 동시에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고요. 요거는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차이가 없고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눈으로 확인하는 거 안 됩니다. 그죠? 실제로 통계적 수치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일단은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평균의 차이를 볼 때 분산을 이용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식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그 값들을 계산해 내겠죠. 그죠? 그걸 이제부터 좀 볼 텐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산의 분포와 옆에 있는 분산의 분포에 따라서 이거는 분산이 좀 넓게 퍼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 값들을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게끔 보여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산 분석을 이용해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평균과 분산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각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해 주는 방법을 배우고요. 만약에 그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집단 간의 평균이 분산을 이용을 해서 봤더니 모든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면 끝. 그죠? 그렇게 끝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개라도 차이가 있다. 즉, 어떤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비교해 주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스트혹 테스트라고 합니다. 포스트혹이라는 건 포스트라는 말은 뭔지 알죠? 프리 포스트의 의미입니다. 포스트혹은 그래서 사후 분석이라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후 분석, 즉 우리가 아노바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룹 간의 차이를 보고요. 만약에 거기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이후에 그 각 그룹 간의 차이를 포스트혹을
이라는 분석을 이용한 t-테스트를 여러 번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여태까지 원 샘플 t-테스트,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했던 그 t-테스트가 아니고요. 봄페론이라든가 듄칸, 튜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런 포스트혹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오류를 보정한 거를 사용하게 돼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식을 설명하는 거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다 SPSS가 알아서 다 분석을 해줍니다. 자, 분산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국의 통계학자인 피셔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 피셔라는 분이 실험 계획을 하다 보니 그룹이 이제 3개 이상 불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인 간에 여러 가지 그룹을 쪼개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론을 이제 개발을 해서 분산 분석을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래서 세 그룹의 이상의 그룹이 3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평균을 바로 보는 게 아니고 평균과 분산, 평균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들의 분포인 분산을 이용을 해서 각 집단의 모평균의 차이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중에 뒤에 분산 분석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검증을 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변동이라고 하는데 분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동, 분산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변수를 원래 실험을 할 때 몇 개의 레벨로 쪼개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할 때 A라는 방법으로도 실험해보고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으로도 여러 개의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각각의 하나하나가 그룹이 되는 거죠. A라는 방법도 B라는 방법도 C라는 방법, 이렇게 늘어나서 2개 이상의 방법이 넘어가게 되면 분산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래서 실험계획법을 혹시 나중에 이제 실험계획법 하는 것들을 좀 더 이제 연구소나 이런 쪽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실험계획법에 대해서 나온 책들도 있으니까 그런 실험계획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가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사회과학 분석에서는 많이 안 쓰이지만 이제 사전에 실험을 해서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그런 부서라든가 그런 쪽에 가면 이 실험계획법을 한번 꼭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한번 되고요. 이 분산 분석은 변동, 분산이라고 하는데, 평균으로부터 이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들이 과연 이런 실험에 의해서 이런 게 생겼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를 우리가 그 분산 또는 변동을 좀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과연 이게 실험에 의한 효과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검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에 의한 효과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실험계획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통닭의 맛을 결정하는 우리가 온도를 정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값은 통닭의 맛이 되겠죠. 평균은 우리가 통닭의 맛이라는 게 우리가 그 최종 우리가 변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맛을 측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맛을 실험을 하면서 통닭을 맛보게 하고 통닭의 맛의 점수를 이렇게 주게 해서 체크를 해서 통닭의 맛을 주는 겁니다. 통닭의 맛이 이제 평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인은 튀기는 온도를 우리가 나누는데 이게 그룹이 됩니다. 여기서 요인은 이제 그룹이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인의 수를 이제 4개로 쪼갠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쪼개겠죠. 자, 그러면 그룹 1, 200도로 튀겼을 때 통닭의 맛. 그 다음에 두 번째, 250도로 튀겼을 때 통닭의 맛. 자, 그러면 200도로 튀긴 통닭이 하나의 모수가 되는 거고요. 그게 모집단이 되는 거고, 250도가 또 하나의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온도를 하나, 둘, 셋, 4개로 쪼갰다 그러면 우리가 그룹이 4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즉, 실험하는 방법이 4개다라는 말은 실험하는 그룹을 우리가 쪼갰을 때 그룹이 4개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를
그룹이라고 우리가 보통 의미를 했는데 아노바라든가 실험계획법에서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인 수준 또는 요인 그룹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인의 수준이 즉 그룹의 수가 몇 개냐, 이게 2개 이상이 되면 2개 이상이 되면 t-test를 그냥 돌리면 되고요. 3개 이상이 되면 당연히 이 아노바라는 분석 기법을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요인수를 나눴잖아요. 그죠? 요인수를 나눴으면 그 요인 수준별로 우리가 데이터 개수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거를 여기서는 수준별 반복수라고 합니다. 즉 200도로 튀겼을 때 통닭을 30마리 튀겨서 이제 재고 표본으로, 또 250도 튀겼을 때도 30개로 재고. 물론 요인별 수준 반복수를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하는 게 필요한데 나중에 우리가 아노바 분석을 하다 보면 실험 연구가 아닐 경우에 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도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도 많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노바에서 이런 실험 계획법을 하는 경우에 쓰는 데에서 중요한 거는 요인 수. 그래서 그룹 수다. 요인 수가 그룹의 수다. 그 다음에 그룹별로 반복수, 요거는 각 그룹별 데이터를 몇 개로 할 것이냐,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원 분산 분석하고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일원 분산 분석은 이렇게 우리가 요인이 하나 있을 경우에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번 설명을 드렸죠. 분석할 때, 방법론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서 1원 분산 분석은 그룹을 나눈 요인이 하나일 때, 그 다음에 2원 분산 분석은 그룹을 나눈 요인이 2개가 동시에 있을 때, 이 2개 간에 어떤 인과관계를 볼 때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하나일 때는 완전 확률화 블록 설계 이런 말을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강남 몇 개, 강서 몇 개 이런 식으로 각 그룹별로 이렇게 반응값을 재는 겁니다. 이원 분산 분석일 때는 조금 복잡한데요. 반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각각의 강남하고 요인 A를 한번 측정하는 거예요. 즉, 요인하고 요인 사이에 우리가 여러 번 측정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딱 측정해서 우리가 그 값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확률화 블록 설계 또는 라틴 반격 설계, 요 각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여기선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을 이용을 해서 보시면은 분산 분석, 실험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만 측정하게 되는 경우가 없고 우리가 보통은 반복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인별로 여러 번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 번 이렇게 측정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반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상호작용 효과 검정, 즉, 요인 A와 요인 B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이제 요인 실험, 팩토리얼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인의 개체수가 같을 때, 틀릴 때, 뭐, 이거에 따라서도 뭐, 그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방법들 또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냥 요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앙코바라는 분석 기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초 통계학에서는 배우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범주형하고 한쪽은 연소형 변수일 때 이렇게 앙코바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고급, 중급 고급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차츰 하나씩 추가로 배워가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 설계법에서 배운 실험 설계법이라는 거고, 이런 실험 설계법에 의해서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이런 방법들이 나오고 이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실험 설계할 때 말고도 우리가 일상 이제 이런 실험 설계 이외에 우리가 일반 사회과학적에서 사전에 실험 설계한 게 아닌 사후적인 분석 기법을 할 때도 많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인 수준 선택에 따라서 아노바 종류가 결정된다라고 나오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고정 효과, 뭐 별량 효과, 혼합 모형 뭐 이렇게 부르는데, 고정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요인을 실험자가 직접 세팅을 해줄 때 그때 쓰는 거를 우리가 고정 효과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별량 효과 모형은 요인을 우리가 무작위로 선택할 때 별량 효과 모형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는 나중에 우리가 분석할 때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체크할 때 이렇게 쓰긴 하는데, 요런 정도까지만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초급 분석 방법에 할 때는 거의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실제로 완전 고급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뭐 고정 효과, 별량 효과, 혼합 모형 이런 걸 이용해 가면서 분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아주 고급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걸 모르셔도 충분히 우리가 뒤에 분석하는 건 다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 개념들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일단은 설명을 듣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런 거를 좀 더 깊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 하나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쓴다라는 거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K 레스토랑에서 서울에 10개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자, 강남, 강서, 강동, 강부 이 4개의 매장에 대한 만족도 차이만 내가 보고 싶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4개 매장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즉 강남, 강서, 강동, 강북 매장만 내가 만족도 조사를 보고 싶다. 이럴 때 내가 보고 싶은 건 이 4개 매장 간의 만족도거든요. 그럴 때는 고정효과 모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은 이런 고정효과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매장 간의 차이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10개 매장을 다 조사를 못하니까 그 중에 랜덤하게 선택해서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10개 매장 중에 매장 전체, 즉 K 레스토랑에, 우리 레스토랑에 있는 10개 매장에 대한 전체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데, 실제로 10개 매장을 다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매장 중에 4개 매장을 제가 임의로 랜덤하게, 우리가 랜덤 샘플링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전체 레스토랑 전체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별량 효과 모형은 내가 셀렉트하는 게 아니고, 즉 4개 모형에 대해만 4개 매장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별량을 보고 싶은데 그 중에서 내가 임의로 랜덤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쓰는 게 별량 효과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심이 있는 게 분산의 동질성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4개 매장의 평균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만약에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면 이 각각에 대한 매장 간의 차이를 우리가 또 돌려주고 하는 그런 거를 쓰게 되는데, 별량 효과 모형에서는 그냥 분산 전체의 동질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매장 간의 메뉴가 서로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겠어요. 강남, 강서, 강동, 강북 매장은 내가 선택을 해서 이 매장 간에 메뉴는 또 3개씩 메뉴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선택할 때 메뉴는 랜덤하게 선택합니다. 즉 10개 매장 중에 4개 매장 간의 평균 차이를 보고 싶은 거는 내가 세팅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정효과 모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메뉴가 있는데 메뉴가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그 다양한 메뉴들 간에 우리가 임의로 여러 개, 메뉴가 뭐 수십 개 되는 매장도 있겠죠. 그 중에서 3개만 골라가지고 그 매장 간의 차이만 보고 싶다. 아니, 그 메뉴 간의 메뉴 간의 차이가 동질한지를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혼합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고정효과 모형은 내가 선택해서 모형을 검증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고정효과 모형으로 보는 겁니다. 뒤에 가는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 이론 분산 분석이든 뒤에 하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전부 다 우리가 고정효과 모형을 가정을 하고 대부분에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평균에 대한 차이를 내가 보고 싶어서 분석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별량 효과라든가 혼합 모형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건데 아마 기초 초기 과정에서는 아마 거의 배우기 어려울 거예요. 네, 큰 의미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요 정도까지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분석하는 거는 고정효과 모형만 분석해서 우리가 실제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분산 분석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산 분석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이론 분산 분석이랑 여러 가지 분산 분석 기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